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3월 9일 NBA 리뷰와 3월 10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워싱턴과 애틀란타. 워싱턴이 간신히 플레이는 해주기는 해줬네요. 얘네들 뭐 경기를 잠깐 봤는데 뭐 정말 뭐 한 팀이 뭐 10대 0 런 하면은 또 조금 있다가 다른 팀이 또 10대 0 런하고 뭐 박빙의 경기였고, 막판까지도 뭐 타이트한 경기를 뭐 하기는 했으나 애틀란타의 뒷심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내심 워싱턴 프랜승을 말씀은 드렸지만 워싱턴이 이기기를 바랬지만, 뭐 포르징기스랑 빌 쿠즈마 애들이 너무 폼이 좋아요. 너무 폼이 좋고, 반면에 이제 워싱턴이 오늘 고전했던 이유는,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벤치 구간에서 조금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애틀란타가 고른 득점 활약이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영과 머레이가 오늘은 조금 폼이 좀 좋아지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애틀란타가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완전하게 뭐 폼이 완전히 돌아온 모습은 아닙니다. 감독이 바뀌고 나서 좀 뒤숭숭한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뉴올리언즈와 댈러스 경기인데, 이 경기 오늘 VIP 픽이었었는데 댈러스 승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댈러스가 진짜 회사에 있는 TV 던지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일단 3쿼터 초반까지 댈러스의 3점 적중률은 17%였습니다. 17%까지가 뭐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의 3점 적중률은 48%. 게다가 최근 내내 조용하던 맥컬럼이 4쿼터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댈러스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3점 꽂아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면 3점 꽂아버리고, 한 2분 동안 한 11점을 혼자 몰아넣는데 맥컬럼의 폼이 많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뉴올리언스의 어떤 경기력을 믿지는 못하겠다. 뉴올리언스가 잘한 경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뉴올리언스가 절대 잘한 경기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주전 자원들이 뭐 정말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댈러스가 졌다라는 게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돈치치는 2쿼터 뛰고 안 나왔어요. 3쿼터까지 잠깐 뛰고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답답합니다. 내일은 추천 주력을 벌써 VIP 픽을 내보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아시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일은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승리했는데, 어저께 제가 시뮬레이터 돌려드렸죠. 시뮬레이터의 요 100대 104 경기가, 요 100대 104 요 스코어가 1000번 중에 한 12번인가 13번 있더라고요. 딱 요 스코어. 13번인가 14번인가 딱 요 스코어가 있더라고요. 클리블랜드가 약 한 6대4 정도로 어저께 시뮬레이터에서는 앞서 있었는데, 딱 그만큼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이애미도 잘했고 클리블랜드도 잘한 경기였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그나마 최근 알렌이 가장 좋았던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렌이 최근 좀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뭐 갈란드도 역시 미첼보다는 좀 부진했는데, 오늘 미첼이 좀 안 좋았어요. 미첼이 좀 안 좋아서 미첼의 어떤 부진을 갈란드가 대신 역할을 해주면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간신히. 마이애미는 뭐 버틀러, 그 다음에 히로가 제 몫을 해줬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제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일단은 전 마이애미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라우리의 부재죠. 빈센트가 지금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은 뭐 무난하게 마인을 해 주었네요. 보스턴이 무난하게 마인을 해 주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살짝 그 살짝 아슬아슬했던 부분이 릴라드가 30점 미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27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아요. 예. 분석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고, 잠시만요. 예, 분석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기 어디야 피닉스도 좋아 보였지만 피닉스는 갑자기 듀란트가 빠지면서 갑자기 듀란트가 빠지면서 오늘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쉐이가 없는 오클라호마는 신뢰하기 힘들다. 쉐이가 없는 오클라호마는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경기에서 쉐이가 안 나온다면 오클라호마 꺾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쉐이가 오클라호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쉐이가 없으면 기디도 같이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일단은 듀란트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인승이 조금 불안하기는 했네요. 마인승이 조금 불안하기는 했는데 뭐 너무 큰 점수 차로 이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스턴과 피닉스의 마인승 오늘 실버 라인이었었는데 무난하게 들어와 주었다. 스마트가 뭐 릴라드를 막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었고 뭐 테이텀, 뭐 호포드, 화이트 뭐 백코트에서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어저께 저희 방송한 것 중에서 이제 덴버 시카고 경기. 시카고가 참 이게 얘네들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시카고가 연승을 달리는 구간에서 수비가 정말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수비가 헐거워지면서 얘네들이 또 맛이 가나보다 했는데 오늘은 수비가 정말 좋았습니다. 백코트서부터 수비가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덴버는 요키치도 요키치지만 백코트에서 좀 살아야지만 팀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의 백코트 자원들이 너무도 덴버의 그 백코트를 잘 막아주면서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라빈과 부셰비치의 득점감도 상당히 좋아 보였다. 반면에 드로잔이란다. 고든, 그 다음에 머레이, 그 다음에 콜드웰 포프가 생각만큼의 어떤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요키치 혼자 분전을 해줬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좀 부진했다. 아울러 벤치 구간에서 덴버가 시카고한테 조금 딸리는 모습이었고 요점은 시카고의 수비력이 좋았다예요. 요점은 시카고의 수비력이 좋았다. 시카고 참 종잡을 수 없는 팀이네요, 얘네들. 덴버 상대로 96점이면은 정말 준수한 수비력인데 다음 경기까지는 수비가 좀 괜찮겠죠. 그래도 한 두세 경기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인데 일단 클리퍼스가 오늘 승리했는데 클리퍼스의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아요. 간신히 승리했어요, 이 경기도. 뭐 스코어는 108대 100이지만 일단 뭐 4쿼터 중반까지 상당히 뭐 팽팽한 경기였고 일단 뭐 토론토가 뭐 시아캄, 아누노비, 뭐 반스, 뭐 벤블릿 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3점 적중률도 40% 넘었었는데 일단 3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2점 야투가 별로 안 좋았어요. 토론토는 오히려 3점 야투가 더 좋았다라는 점이
2점 야투가 좋지 않으면서 좀 아쉬웠고, 클리퍼스는 2점 야투가 3점 야투보다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브룩, 그 다음에 폴 조지, 레너드, 얘네들의 턴오버는 오늘도 많았습니다. 턴오버 17개 했어요. 17개. 얘네들 평균 11개, 12개 하는 팀인데 참 그러네요. 클리퍼스. 예, 오늘 승리했지만 손을 대기가 좀 힘든, 사실 토론토가 오늘 38%의 야투율만 아니었어도 토론토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올랜도와 유타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올랜도 오늘 경기 뭐 웬델 카터 주니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타는 클락슨과 캐슬러가 지금 GTD입니다. 그리고 섹스턴은 아웃이고요. 자, 만약에 오늘 경기 클락슨이 또 못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아그바지가 나와서 뭐 볼 핸들러 역할을 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그바지나 그다음에 호튼 터커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클락슨의 출장 여부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캐슬러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클락슨입니다. 만약에 클락슨이 오늘 경기에 결장을 한다 그러면 백코트가 너무 헐겁습니다. 지금 최근 경기 5경기 보면은 지금 유타가 득점력이 한 7점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유타의 마카넨 보면은, 마카넨이 올 시즌 평균 이 몇 점을 하냐, 어디 갔냐, 마카넨이 25득점 했었거든요. 평균. 근데 최근 5경기 21득점. 예,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보면은 백커트에서의 어떤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예전에 뭐 콘이 있었을 때 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폼이 좀, 마카넨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락슨의 오늘 출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또 섹스턴이 없는 상황에서 클락슨이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게 되면 클락슨의 득점력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유타는 클락슨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 그 다음에 올랜도는 뭐 펄츠, 해리스, 그 다음에 뭐 프렌츠 바그너, 벤케로, 뭐 모리츠 바그너, 지금 폼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진 까닭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뎁스나 그 다음에 미러키 이때 당시에 슛감이 너무 좋았고, 이날 야니스도 안 나오고 주루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러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일단 올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올랜도의 장점이 뭐냐면, 올랜도는 벤치 구간이 강합니다. 최근 5경기 벤치 구간 보면은 7.8 득실 마진 플러스 7.8이잖아요. 근데 미러키는 이것보다 더 좋아요. 예. 미러키는 지금 벤치 뎁스가 상당히, 뭐 아시잖아요. 저기 누구야, 미들턴도 있고, 뭐 제본 카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벤치에서 밀리다 보니까 올랜도 자기네들의 어떤 장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미러키의 3점 슛감이 상당히 좋았으며 올랜도는 3점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가 상당히 비벼준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유타의 뭐 아그바지나 후튼 터커 같은 애들은 올랜도 백코트 수비를 제가 봤을 땐 감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나마 클락슨 정도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클락슨이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 전 올란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핸디가 클락스가 안 나올 때의 핸디 같은데, 하여튼 유타는 오늘 경기 클락슨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 클락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올랜도의 마인승 보고요. 클락슨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클락슨 나와도 전 올랜도가 이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 패스를 권하는데, 예, 그리고 최근 유타의 어떤 공격력과 올랜도의 백코트 수비를 본다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마이크 최대로 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한 거를 다시 들어봤는데 별 무리가 없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와 샬럿과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오늘 듀렌이랑 헤이즈가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는 결정적으로 보그다노비치가 안 나오면은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최근 5경기, 3-4경기 정도 보그다노비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올 시즌 오버롤이 111점인데 보그다노비치가 빠지면서 한 5점 정도 줄었죠. 예.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의 어떤 득점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 누구야?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요새. 예. 예, 하여튼 디트로이트의 어떤 득점력은 최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샬럿 같은 경우는 샬럿은 오늘 뭐 로지어, 오브레 주니어, 헤이워드, PJ 워싱턴 모두 다 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샬럿의 문제는 뭐냐면 샬럿 뭐 직전 뉴욕과의 경기에서 뭐 거의 15점 차, 16점 차 지고 있었는데 뭐 이거 뒤집었는데, 일단 이 뒤집었을 때의 원동력은 일단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예,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예, 백코트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샬럿의 문제점이 뭐냐면 샬럿은요 벤치가 너무 약해요. 벤치가. 예, 벤치가 약하다라는 점이 문제점인데, 오늘 경기 만약에 샬럿이 패한다면 결국 벤치 때문에 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디트로이트는요 주전 구간들이 28분밖에 출장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벤치 자원들이 한 거의 20분 정도 출장을 하는데, 반대로 샬럿은 32분 출장하고 16분 출장합니다, 벤치에서. 그래서 오늘 샬럿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벤치 구간, 지금 디트로이트의 벤치 구간이 약하잖아요.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0이에요. 벤치 구간에서 최대한 점수를 벌리고 벤치 구간에서 조금씩 까먹는 그러한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면 샬럿이 오늘 경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지금 로지어나 오브레 주니어, 그 다음에 헤이즈나 아이비의 어떤 백코트 대결에서는 저는 샬럿이 많이 앞선다고 봅니다. 예. 로지와 오브레 주니어가 뭐 오늘 한 수 알려줄게 라는 식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두렌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샬럿이 이 백코트는 괜찮은데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은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론트 코트가 사실 뭐 윌리엄스가 지금 혼자 저희 페인트 존을 맡고 있는데, 듀렌의 어떠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개인기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본다면 윌리엄스가 조금 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뭐 듀렌이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듀렌이 뭐 확실한 스코어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겠지만, 일단은 분명히 프론트 코트, 즉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장점은 디트로이트가 더 가져갈 확률은 크다. 하지만 샬럿이 최근 5경기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실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실점이 많지는 않고 협력 수비를 통해서 페인트 존만큼은 뭐 나름 선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코트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저는 샬럿이 핸디캡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와 브루클린과의 경기입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전 경기에서 야니스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주루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모두 다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더마저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예 멤버로 경기를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루 홀리데이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야니스는 뭐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주루도 거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이 일단 클락스턴이 빠져요. 그 다음에 디니디가 빠져요. 캠 존슨도 빠져요. 오닐도 빠져요. 그럼 누가 농구합니까? 지금 브루클린이 지금 브루클린 농구할 애가들이 없어요. 브리지스 한 명 있어요. 예.
브리치스 한 명이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벤치에 캠 토머스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뎁스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그 한국 마켓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5 기준점, 그 다음에 해외 마켓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거 최소한 20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두 팀의 지금 현재 라인업입니다. 게다가 미러키 홈이잖아요. 미러키 홈이고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에게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브루클린이 뭘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예, 뭐 드니디 없고 클락스톤 빠지면은 뭐 프론트 코드 야니스한테 탈탈 털릴 거고, 캠 존슨도 없고 뭐 오닐도 없고, 이거는 뭐 데이터가 무의미합니다.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로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미러키 데이터만 그나마 쓸모가 있는데, 지금 뭐 미러키 3점슛 43%, 뭐 43%인데 뭐 벤치 3.6, 주전 36.4, 그 다음에 최근 127점 득점에 117점 실점.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득실 마진이 플러스 10인데, 지금 이런 팀 만나면은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은 찍지 않겠어요? 전 이거 미러키 마인승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뉴욕 경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젤런 브론슨의 출장 여부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젤런 브론슨이 안 나온다? 세크라멘토 갑니다. 근데 젤런 브론슨이 나온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예. 젤런 브론슨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뉴욕이 직전 샬럿한테 홈에서 일격 아닌 일격을 당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농구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라는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뭐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팀이죠. 예, 공격력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젤런 브론슨의 출장 여부를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젤런 브론슨이 출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크라멘토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출장을 한다 그러면 이 경기는 다득점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난타전 될 것 같습니다. 뭐 치고받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멤피스와 골스 경기인데, 자, 멤피스가 지금 오늘 뭐 홈에서 경기를 해요. 그리고 골스가 2.5 정도의 핸디를 받았는데, 자모란트 지금 없죠. 아담스 없어요.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멤피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리바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예, 리바운드가 안 돼요. 직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도 15개 정도 차이, 예, 14개인가 15개인가 16개인가, 예, 그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일단 리바운드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최근 멤피스가 뭐 3점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예, 3점이 34%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3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코트에서 데스몬드 베인이나 타이어스 존스가 잘하긴 잘하는데, 이 둘이 쉬는 기간, 즉 쉬는 구간, 즉 벤치 구간에서 너무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벤치 구간이 마이너스 13.4예요. 득실 마진이. 자, 만약에 오늘 멤피스가 데스몬드 베인이랑 타이어스 존스 나오죠. 그 다음에 골스는 탐슨이랑 디비첸조, 커리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봐도 골스 쪽이 앞서지 않겠어요? 게다가 벤치 구간마저도 골스가 풀이 있기 때문에 벤치 구간에서도 백코트가 골스가 앞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멤피스가 취해야 할 이점은
프론트 코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담스가 없는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에서의 장점도 꾀하기가 힘들어요. 예. 골스 뭐 루니 그린 오늘 경기에 출장을 지금 뭐 GTD로 나오기는 하지만 루니가요 경기에 나오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자렌 잭슨 주니어와 틸만이 루니와 그린과 경쟁을 해가지고 뭐 양보해서 비슷하다고는 보겠지만 틸만과 잭슨 주니어가 루니와 그린보다 앞선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딜런 브룩스가 이 딜런 브룩스가 3번 포지션에서는 뭐 탐슨이나 디비첸조보다는 수비는 좋을지언정 공격력은 디비첸조나 탐슨이 전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최근 딜런 브룩스 안 들어가는 3점도 계속 넣고 뭐 고군분투하는데 안 돼요. 그렇다면 골스가 이깁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띠을 들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거. 이 골스의 원정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솔직히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패하고 그 다음에 뭐 오클라호마한테도 패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예. 하지만 뭐 일단은 최근의 경기력만 본다면 골스가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멤피스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멤피스의 홈 경기력이 너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지만 일단 이거는 이때는 뭐 자모란트가 있을 때의 경기력이고, 멤피스가 직전 4번의 경기를 다 원정에서 했다는 점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홈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나빴던 경기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멤피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이 자모란트 때문에 자모란트가 총 갖고 장난쳐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꽤 안 좋습니다. 이 총으로 장난친 당일날 선수들끼리의 어떤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서 뭐 잘해보자. 그 다음에 경기 밖에서도 우리 뭐 품행을 단정히 하자. 그래서 모범을 보이자라고 하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면서 자모란트가 술 먹고 SNS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서 총 머리에 갖다 어디에 언더칙이라고 했으니까 뺨에 갖다 댔다고 하네요. 예. 뺨에 갖다 대고 뭐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는 건데,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멤피스가.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골스가 원정 경기력이 안 좋지만 최근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 골스가 마이너스 핸디캡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비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투데이에 있는 여기 빨간 딱지 요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확인은 하시고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베팅 하시는데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은 분석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한번 좀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네 분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분석이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너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해 드리는데, 영상을 들으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최소한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터치 한 번인데. 하여튼 어떤 불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을 하려고 할 터이니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예,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의 N팀장이었습니다.